자, 먼저 두부 가지밥. 네. 영양이 그대로 전해지는 건강한 식재료들이네요. 그렇죠? 네네. 두부는 이렇게 밥에다가는 잘 안 해서 드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두부가 부셔지지도 않고요. 굉장히 이렇게 쫄깃거리는 또 맛이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두부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두부 가지밥. 그냥 두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4등분을 하고요. 이렇게 등분을 네. 치면 됩니다. 두부를 이렇게 조금 큼직해도 괜찮습니다. 네. 깍두썰기처럼. 네. 네. 이렇게 해서 두부 썰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지. 이 가지. 가지는 늦 여름, 그러니까 가을에도까지들 잡수시잖아요. 예. 그래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한 뭐 2cm로 이렇게 토막을 내셔서 이렇게 이거를 이제 열십자로 칼집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거는 열십자로 내시고요. 작은 거는 윗부분은 하나로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 가지가 네. 영양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안토시아닌 색소가 네. 있고 항산화물질이 많으니까. 그리고 네. 가지는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보랏빛 나는 이런 색소들이 그 식품 속에 있는 거가 이제 안토시아닌 색소인데 이게 항산화물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드시면 노화도 방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가을에까지 가지를 많이 드시지요. 네. 밥과 두부에 따로 네. 밑간이나 그런 걸 하지 않나요? 안 하셔도 돼요. 어머나. 왜냐하면 네. 밥을 씻고 나중에 양념장 맛있게 만들어서 비벼서 드시면 되니까. 아. 그리고 여기 수분이 많잖아요. 예. 이 수분을 밥물 잡을 때 물량을 적게 잡으시면 되니까 뭐 절이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간편하게. 네. 네. 그러면 밥을 먼저 앉혀볼까요? 예. 네. 아까 이제 30분 씻어서 불려놓은 그러니까 쌀을. 이게 2컵 4분의 3이에요. 2컵을 불리면. 네.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물을 2컵만 붓니다. 원래 동량으로 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적게 붓습니다. 왜냐하면 두부에 가지에 수분이 많잖아요. 예. 네. 이렇게 해서 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이 다 들어가나요? 그럼요. 그 다음에 가지도 넣고 예. 그냥 이렇게 넣고 그냥 밥을 지시면 돼요. 네. 그냥 밥솥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네. 앉혀주세요. 네. 그러니까 두부는 항상 집에 찌개나 또는 뭐 이렇게 부침해서 많이 드시니까 예. 뭐 가끔 그냥 별미밥을 드시고 싶다 그러면 저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밥솥에 들어갈 때 지금 가지랑 두부가 들어갔기 네. 때문에 이렇게 누를 때 그냥 일반 밥처럼 그냥 일반 하면 밥으로 되는 하시면 건가요? 예. 됩니다. 네. 그럼 취사 버튼을 편안하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냄비에다 하실 경우에는 처음에 센 불에다 하시고 네. 끓어오르면 불을 중간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국물이 하나도 없어지면 약한 불로 해서 산만에 불 조절을 하시고 예. 불 끄고 뜸 들이는 것까지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군요. 돌솥에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럼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네. 이것도 간장인데 뭐 맛간장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간장. 그 다음에 여기에 홍고추. 이거는 그 홍고추 쓰셔도 되고요. 네. 이거는 빨간 파프리카예요. 파프리카네요. 네. 홍고추가 안 배울 때는 넣으셔도 되고 또 파프리카 들어가면 아이들도 잘 먹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요거는 풋고추. 고추. 네. 밥은 너무 맵게 안 자셔도 되니까 청양고추는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굵은 거 말고요. 고운 거를 티로 하나 정도로 조금만 넣어요. 안 넣고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파프리카가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만 넣으셔도 됩니다. 혹시 그래도 나는 매운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뭐 청양고추를 넣어도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깨가 들어가고요. 네. 네, 깨가 들어가면 좀 고소하지요. 보통 참기름을 많이 넣는데 저는 여기에 두부밥에 들기름이 잘 어울려요. 들기름이요? 그래서 들기름을 한 숟가락 큰 술로 넣습니다. 야, 지금 양념장 냄새가. 네. 이제 이렇게 다 만들어셔서 하셔도 되는데 이게 영양부추예요. 실부추. 요게 들어가면 또 아주 밥 비빌 때 참 맛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요거를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만드시면 여기에 저는 이게 보면 굉장히 빡빡하고요. 간장만 하면 좀 짜잖아요. 그렇죠. 저는 항상 이렇게 전에 초간장 만들 때도 그렇고 여기에 생수를 저는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생수를 한 스푼 정도만 넣겠습니다. 네. 네. 이 넣는 이유는 양념 간장을 좀 듬뿍 넣어야 맛있는데 간장이 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서 들기름이 없으신 분들은 참기름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네.
지금 이제 밥을 하시려면은 전기밥솥에 빨리 하면은 한 뭐 20분, 25분 정도 되니까 네. 그 사이에 뿌리 채소 찜을 뿌리 채소 하겠습니다. 이 뿌리 채소가 가을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뿌리 채소 중에 지금 이거는 뭔지 아세요? 이게 뭔가요? 예, 이렇게 보니까 참 모르겠지요?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토란이에요. 가을 절기 음식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토란이고요. 그쵸, 예. 이 토란이 그래서 찜이나 탕을 해서 우리 추석상 차림에 탕국으로 올라오죠. 올라오잖아요. 예. 찜도 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게 영양이 많다라고 그래서 알토란이라는 말이 알토란. 나온 게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아. 영양이 아주 듬뿍 있고요. 저는 식탁 위에서 토란국을 먹을 때 네. 요만하게 올라와서 네네. 이렇게 생겼는지 또 처음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큰 거고 야. 좀 작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 좀 토실토실한 우리 그 아주 큼직한 거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걸 껍질 벗기려면 사실 쉽지 않지요. 그래서 아마 추석 때쯤 되면 껍질 벗긴 거 다 팔아요. 그러니까 굳이 힘들게 네.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혹시라도 이런 거를 선물 받으셨거나 있으실 때는 네. 또 오래 보관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화분 속에다가 땅 속에다가 파묻어 놓으면 오래 보관이 가능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데치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끓는 물에 소금을 한 소금. 숟가락 넣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식초를 한 숟가락 식초. 넣으셔서 이 토란을 넣어서 한 3분 정도를 삶습니다. 네. 근데 이제 3분 삶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삶아서 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미리 좀 이렇게 삶은 거 보니까 네. 껍질들이 아까랑 좀 다르게 네네. 좀 많이 이렇게 좀 떨어진 느낌이 그렇죠? 드네요. 보시면 이렇게 이거를 그냥 원래도 이렇게 벗길 수도 있어요. 그냥. 근데 데쳐주면 토라는 날로 먹는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익히기 때문에 이거를 왜 고무장갑 왜 이렇게 오돌도돌한 부분으로 비비면은 네. 잘 벗겨지고요. 손으로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잘 벗겨지네요. 네네. 네. 자, 일단 아까 그 거칠고 딱딱했던 네. 토란 껍질이 금방 이렇게 금방 벗겨졌네요. 이렇게 잘 벗겨졌지요. 네네. 그러면 이 토라는 약간 이렇게 그 미끈거리기도 하고 네. 아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데쳐주는데 그냥 물에다 데치는 것보다 쌀뜨 물에다 데쳐주면 훨씬 더 그 미끄러운 거 이런 것들이 더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촉감도 좋고 이렇게 떫은 맛이 더 빠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좋아요. 자, 이게 오늘의 쿡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토란을 쌀뜨물에 데치면은 토란의 미끈거림이 없어지고 떫은 맛이 빠진다고 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오래 안 데치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시 이제 찜을 해줄 거니까 겉 표면이 살짝 익을 정도로만. 네. 지금 쌀뜨물에 토란을? 한 뭐 양에 따라서 1, 2분 정도 이렇게 데쳐서 찬물에 헹궈주시면 됩니다. 네. 작은 거는 그냥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큰 거는 이렇게 잘라서 네, 이렇게 이 정도 크기로 그냥 하셔도 되고 약간 굴려서 부드럽게 해줘도 돼요. 근데 이 토란이요 속살은 굉장히 미끈미끈거려요. 그래서 아까 그 껍질 벗기는 것도 그렇게 데쳐서 벗기시면 쉽게 잘 벗겨진다라고 했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토란 손질이 마무리가 된 거죠? 네, 이제 토란 찜만 하셔도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뿌리 채소 찜이잖아요. 네. 이 뿌리 채소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요. 특히 이런 뿌리들이 이 땅 속에서 땅의 모든 기를 듬뿍 받고 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 가을철에 이 뿌리 채소들을 제철 음식이니까 드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그 지금 연근인가요? 네, 연근도 이렇게 해서 연근이 크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연근, 토란, 마, 이 네, 친구들이 정말 몸에 좋은 친구들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그다음에 당근은 뭐 색깔로 좀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좀 다듬어 주시면 네. 더 좋고요. 뭐 번거롭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을철에 나는 거여서 이 기관지에도 좋고요. 그래서 기관지. 네, 그래서 뿌리 채소는 섬유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에 표고버섯. 이 표고는 생표고버섯이고요. 생표고가 아니고 건표고버섯 불린 거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물행주로, 왜냐면 버섯은 씻지 않고요. 이렇게 물행주로 좀 닦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물을 먹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더군다나 이제 칼집을 넣으실 때는 여기에
물기가 들어가면 칼집이 잘 안 넣어져요. 그래서 그냥 넣으셔도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칼집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 모양으로 네. 지금 이 칼집을 내는 건 네. 지금 예쁘거든요. 네네. 근데 단지 시각적으로만 좋은 그렇죠. 건가요? 네. 이왕이면은 또 좀 비주얼한 부분을 또 살려서 넣은 거니까 이게 또 자신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야, 버섯이 하나는 그냥 넣고 이렇게 이거 예뻤나요? 하나만, 네. 그래서 생표고버섯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양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양파도. 큼지막하게. 네. 길이로 썰으셔도 되고 이렇게 썰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에 양파 준비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파도 이렇게 토막 내서 준비하시면 돼요. 대파. 이 홍고추는 가위로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 홍고추가 들어가야 좀 약간 개운한 맛을 주잖아요. 시원하게. 네네. 이 홍고추 없을 때는 청양고추를 조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매콤한 씨는 맛을. 어떻게 하나요? 씨는 지저분하기도 하고요. 네. 씨를 이제 뭐 김치를 담거나 이럴 때는 넣어주시는 게 좋지만 오늘 찜할 때는 네, 이게 이제 건고추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 이게 없으실 때는 청양고추나 이런 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씨는 이렇게 네. 칼칼해서. 네. 왜냐하면 자칫 이제 밋밋할 수도 있잖아요. 뿌리 채소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칼칼한 맛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고기. 왜냐하면 이 뿌리 채소들만 하면 걔도 좀 뭔가 좀 서운해서 심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복잡한 고기가 아니라 그냥 불고기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잘라만 주시면 돼요. 기니까 네, 이렇게 해서 따로 뭐 잘라서. 고기에 밑간을 하거나 그러진 이제 않나요? 밑간은 할 겁니다. 양념장으로. 네, 이렇게 해서 고기가 준비가 됐으면 네. 찜 양념장을 만들어서 고기도 양념하고 찜할 때도 쓸 거예요. 네, 그래서 볼에 지금 양념을 만들겠습니다. 양념은요, 맛간장 쓰시면 더 좋고요. 없으실 때는 시판에는 맛간장 쓰셔도 맛간장은, 됩니다. 그래서 간장에다가 다진 마늘. 그 다음에 원래 소고기나 이런 데는 사실은 생강은 잘 안 쓰잖아요. 네. 저는 생강을 조금 넣으면 이 생강도 뿌리 채소면서 이게 맛을 조금 살려줘요. 조금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면 좀 너무 좀 거슬리지만. 그 다음에 여기에 고기에 청주. 그 다음에 깨소금. 그 다음에 후추. 그 다음에 참기름. 네. 그냥 일반 불고기 양념장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이 고기를 이렇게 요 양념에 한 2스푼만 넣으세요. 네. 그래서 양념에 저는 그냥 손으로 묻히겠습니다. 사실 이 뿌리 채소찜이라고 해서 이 뿌리 채소들만 들어가면 정말 조금 심심하고 네. 서운할 뻔했는데 네. 그걸 또 고기가 또 네. 살려주네요. 그러니까 고기는 두꺼우면 또 나중에 드실 때 질기니까 네. 그냥 집에 있는 불고기감 쓰시면은 뭐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재료들이 손질이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죠? 네네. 네. 준비가 다 됐으면은 여기에 기름 1스푼 정도만 넣으시고요. 네. 여기에 저는 매콤한 건고추로 매콤한 고추부터. 맛과 파기름도 많이 어. 쓰잖아요. 파를 넣어서 이렇게 볶아주면 이 이제 기름이 약간 매콤한 맛과 파의 그 맛이 어우러져서 좀 약간 붉은 빛깔이 좀 나오고 있죠. 네. 네. 여기에 고기를 먼저 넣으면 네. 이게 다 타요. 고기가 쫙쫙 늘어붙거든요. 그래서 토란을. 여기에 토란, 아이고, 그 다음에 뿌리채소, 연근, 당근, 당근. 이건 좀 이따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와, 네. 그러면 지금 매콤한 맛이 좀 여기까지 네. 전달이 되죠? 그럼 이렇게 몇 분 정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그 물과 양념 넣어서 익힐 거기 때문에 네. 이 매콤한 맛을 한번 이렇게 살짝만 볶아주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고기를 넣을 이제 거예요. 그래서 살짝 너무 뜨거울 때 고기가 들어가면 쫙쫙 달라붙어요. 코팅된 팬이 아니고는. 네. 이렇게 해서 고기도 볶아주시면 됩니다. 네, 고기가 좀 익어갔죠? 네. 이렇게 고기가 익으면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붓겠습니다. 물이요
한 2컵 정도 붓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충분히 익어야 되잖아요. 많은 것 같아도. 여기에 다시마를 다시마. 넣어주면 물론 고기도 들어갔지만 우리가 육수를 안 썼잖아요. 네. 그럼 다시마 물이 우러나고 이것도 졸여놓으면 다시마도 드시면 먹을 수 맛있어요. 있고요. 네. 아까 고기만 양념장을 넣었잖아요. 네. 네. 이특 씨가 이거 왜 안 넣느냐고 저를 슬그머니.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념장은 혹시라도 짜지면은 안 되잖아요. 싱거우면 더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남기시고, 전 이거 다 넣어도 되겠지만, 네. 집에서 하실 때는 조금 남겨놓으셨다 조절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버섯과 양파도 양파도 넣고요. 그 다음에 남은 양념장도 양념장은? 넣어서, 네. 한 15분, 20분 정도는 15분, 20분, 예.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뚜껑 열어놓고 윤기나게 그렇군요. 좀 졸여주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우리 두부가지밥 아쳐놓은 거. 오래 기다렸습니다, 선생님. 네. 자, 와, 자, 네. 이렇게 담을 그릇 좀 주시겠어요? 예, 완성. 네. 지금 이렇게 보시는 네. 것처럼 가지와 두부가 하나도 안 부셔졌어요. 그리고 훨씬 더 그냥 두부보다 쫄깃해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떠보겠습니다. 야, 이걸 양념장이랑 같이 먹는다고 상상을 해보면, 네. 와, 가지는요 굉장히 부드러워서 네. 어르신들 잡수시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부드러우니까. 사실 두부 식재료, 두부 가지 식재료가 네. 비싼 식재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최고의 또 영향을 내는 또 식재료잖아요. 네. 자, 두부와 가지가 듬뿍 들어가 더욱 기대되는 맛인데요. 손쉽게 만들어 먹는 영양밥, 두부 가지밥이 완성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뿌리 채소찜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아까 안 친 거고요. 네. 여기 미리 준비해 놓은 거. 어머나. 네. 지금 이제 끓고 있는데요. 네. 이제 국물을 이제 조절하시면서 네. 이렇게 졸여주시면 돼요. 어머나, 어머나. 야, 네, 이거- 열어놓고 졸여야지 윤기도 나고 하니까. 네. 네. 여기 다시마도 함께 넣으니까 이렇게 다시마가 이렇게 익었어요. 지금 토란 네. 갈비찜 같아요, 선생님. 갈비찜처럼 하는 거니까 네. 제철인 뿌리 채소들 또 추석 때 꼭 먹어야 되는 토란 그다음에 또 연근 또 여기에 당근 여기에 우엉도 넣을 수도 있고요 무도 넣을 수도 있고요 저는 토란은 토란대로의 또 맛이 있지만 네. 여기 이렇게 연근은 싸각싸각거리는 그 맛이 참 일품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국물도 조금 끼얹어 주시는 것이 좋지요. 네, 이렇게. 자, 한 입에 쏙쏙 먹기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건강한 요리, 뿌리 채소찜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영양 만점 뿌리 채소찜 정갈하게 맛내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토란을 쌀뜨물에 살짝 데쳐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토란의 미끈거림이 없어지고 떫은 맛도 싹 빠진다는 사실. 한 입 두 입 먹다 보면 기운이 불끈. 뿌리 채소찜으로 건강한 한 끼를 즐겨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